안녕하세요. 중국어 임용 강사 장윤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죠? 중국어 교사 TO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 다른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교사를 우리가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금년에 또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 과연 이것이 안개 속에 또 걸어가는 1 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조금 불안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 참고가 될까? 제가 최근에 강의한 2차 대비, 사립 대비해서 2차 강의를 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 부분은 장영희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로서 여러 번 접했던 자료입니다. 네, 조금 변화된 내용이라면은 작년에 역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임용 단기와 윌비스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윌비스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라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유튜버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영희 임용 중국어 TV라는 어 유튜브 상의 이름으로 임용 실크로드 강의를 현재 강의 중입니다. 임용 실크로드 강의는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중국어 임용과 관련한 어 마인드맵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영희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교재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전반 앞뒤 맥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그다음에 내용의 폭을 조금 더 맥락을 가지고 앞뒤 관계를 살핌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고민, 저분들도 고민,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작년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원래 2022 학년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22 학년도 TO가 0 명이 남으로서 작년 연말 이후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중국어 교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고, 그런 가운데서 금년에 또 중국어 임용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12월 이후로 강의한 그 내용과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 임용을 그동안은 국공립 교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국공립 교사가 결국은 TO가 불투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를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한 그 폭을 조금 넓혀서, 나는 그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메리트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대비 생각한다면은 또 1-2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좀 대비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일자리 폭을 넓혀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국공립 중고등학교, 요거는 TO가 실제로는 작년에 8월 달에 나왔는데, 고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쪼끔 반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5 월이나 6월 달에 예 사전 예고 공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죠? 그 늦어도 사실은 티오만 나오면은 그렇게 뭔가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없는데, 8 월에 나오면서 티오가 0 명으로 정말 속된 말로 때려 버리니까,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지금 포기한 상태에서 임용에 매달린 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 배신감이 느끼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중국어 교사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TO가 어떻게 나올지, 원래는 저도 좀 전화를 조금 자주 하고, 그다음에 또
또 뭐 관련 있는 또 뭐 분들에게 조금 다시 요청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교사 TO를 제때 조금 내 달라. 그러니까 고런 부분을 요청을 드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 작년에 인제 사립 학교에서 뭐 초등 사립까지 합치면은 한 3명 이상을 예 뽑았죠. 그죠? 그래서 사립까지 열어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여서 교사가 된다.'라는 것이지, 꼭 뭐 개별적인 취향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폭을 열어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립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그 안에 90%는 사립 시험 대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공립 시험 대비와 달리 별도로 전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일부 양식만 좀 다르죠. 그죠? 일부 양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작년에 문경여고와 동일여고가 사립에서 한 명을 뽑고, 또 예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문경여고와 동일여고를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를 대비시키기 위한 강의를 제가 12월 달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문경여고 1차 합격한 선생님이 2명 포함돼 있었고, 동일여고 1차 포함된 선생님이 2명 있고, 나머지 2 명은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야, 그런데 이제 그런 그를 통하여서 정보를 들어볼 때 동일여고는, 그러니까 일반 공립하고 다른 게 어법 시험이 조금 달랐어요. 어법 시험은 내용은 같지만 형식이 HSK나 아니면은 그 수능 특강, 뭐 수능 대비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 서술식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식은 내가 쓴 만큼 부분 점수를 받지만, 그렇게 오지선다가 돼 버리면은 시간 안에 빨리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틀린 부분은 아예 점수가 정해진 배점 점수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임용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오지선다로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경여고는 거의 임용고시 기출 문제를 다량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형식도 그렇게 돌변적이거나 오지선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가 기본 어법을 익히는 거는 공립 안에 포함되는데, 그 스킬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조금 사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영희 전공 중국어는, 그러니까 공립 TO가 나오는 걸 봐서 하반기에 사립을 대비해서 고런 그 스킬 훈련, 어법 스킬, 특히 어법 스킬 훈련을 다룰 특강을 예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1 차든 2 차든, 그러니까 2 차는 당연히 줌으로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러니까 2차 대비는 어디서나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따로 사립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 미리부터 나눌 필요는 없다. 미리부터 그 사립 대비를 위해서 연초부터 하면 오히려 공립 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공립 대비 안에 사립 대비가 90% 포함이 되는데 미리부터 사립 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몰랐던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인제 그 참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시험 경향을 듣고 파악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블렌디드 수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 대비 작년에 전공 중국에서도 뭐 준 퀴즈, 구글 폼을 사용해서 금년에는 준 퀴즈를 한다라든가, 또 일부 내용들을 수업 내용들을 영상으로 전환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 부분부터는 사실은 공립 임용 시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OT 강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아는 내용이죠. 그죠? 빨간색 글씨가 아무래도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도표를 보면은 어법이 26점, 어학개론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론, 교육 문학개론, 독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거의 없이 화면을 조금 빨리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력과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서술식이 85%를 차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법, 어학교로, 문학사, 교육론이 8점이지만 연계 문항이 16점이어서 교육론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독해, 현대문, 고문,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강의 적중 90%, 물론 문항에 따라서 50%, 80%, 100%, 100%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시험에는 80%를 쓴 데가 주요한 내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적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활용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시험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